자, 44회 FAT 1급 이론 문제 재무회계 파트 1번서부터 10번까지 풀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가볼게요. 1번. 다음은 재무상태표에 대한 대화 내용이다. 선생님의 질문으로 바르게 대답한 학생은 어떤 것일까요? 자, 일단 처음에 이제 한국이라는 학생이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라고 적혀 있으시죠? 자, 아래 내려와서 재무상태표 작성을 기준을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은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일반 기업 회계거든요. 그래서 국제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거는 쉽게 현금으로 전환하기 쉬운 자산부터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작은 항목이 아니라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쓰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다음 2번. 공인이라는 학생이 자산, 부채, 자본을 구분해서 표시를 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재무상태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하변에 자산, 다음 그리고 대변 자리 들어가시는 게 부채, 자본이시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거 공인 학생은 맞네요. 자, 다음 회계 학생은 일정 기간 바로 틀렸어요.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일정 시점이에요. 되셨죠? 그러고 경영 성과도 틀렸어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시는 게 재무상태표입니다.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건 손익계산서죠. 그래서 회계학생 틀렸고요. 그럼 답안에 가시는 건 바로 공인과 그다음에 사회겠네요. 안 봐도 되셨죠? 자, 그래서 사회학생 보면은 비유동 자산은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이걸 뭐라고 외우라고 그러냐면은 투유, 무기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거든요. 비유동 자산에 들어가는 건 투유, 무기가 맞아요. 그래서 투유, 무기예요. 되셨죠? 그래서 답안에 가는 건 4번입니다. 자,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2번. 다음 중 결산 시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는 어떤 것일까요?가 있네요. 자, 이건 옆에다 좀 분계를 좀 내보면 좋은데, 저는 이제 옆에가 조금 글자 쓰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1번서부터 이제 분계를 그냥 아래다 내볼게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그럼 분계에 보면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일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은 하변 자리가 비용이시죠? 그러면은 비용이라는 거는 회사가 일정 부분의 돈을 지출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출분만큼 자본은 감소하게 돼요. 자본이라는 건 쉽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죠. 근데 돈을 쓰시면 회사에 있는 돈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1번 영향 주고요. 반대로 수익이시면은요, 회사 입장에선 자본이 늘어나실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2번 보면은 상품 판매에 따른 매출 원가를 인식했죠. 그럼 2번도 분계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 대변에 상품 이렇게 오실 거거든요. 되셨죠? 자, 그래서 차변 자리 상품 매출 원가도 비용이에요. 그래서 얘도 1번과 동일하게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의 감소를 불러오실 거고요. 4번에 보시면요. 기간 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를 계상하다라 그랬죠. 그럼 4번 분계부터 하변에 미수수익, 대변에 이자수익일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자본의 증가를 불러오실 수 있겠죠. 3번 같은 경우 분계를 해보시게 되면은 미지급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으면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이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차변의 부채의 감소, 대변의 자산의 감소예요. 그러면 자본에는 영향이 없어요. 실제로 뭐 수익하고 비용이 생긴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자본이 실질적으로 계정이 나온 것도 아니고 되셨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3번입니다. 자, 다음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한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의 매출 총익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요런 박스 문제는 T 계정 그리실 수 있으면은 차대 가르시면 바로 풀려요. 되셨죠? 근데 이제 저는 T 계정을 이제 못 그린다는 생각하에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T 계정은 이제 여기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되셨죠? 자, 그래서 금액을 한번 채워보게 되면은 매출 총익을 계산하면 얼마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거든요.
이 당기순이익인데 제가 지금 여기에 당기순이라고 적었는데 이걸 매출총이익이라고 보셔도 이제 문제 푸시는 데는 무방합니다. 손익계산서는 결과적으로 매출총이익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거기에 수익과 비용들이 더 더해져 당기순이익이 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구하시려면은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순매출액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매출원가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순매출액하고 매출원가를 비교하셔서 당기순이익, 즉 매출총이익을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 순매출액도 없고 매출원가도 없어요. 그럼 이제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T계정도 써야 되고 순매출액을 계산하기 위한 T계정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순매입액도 문제 없어요. 총매입액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순매입액 계산하는 T계정까지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T계정은 처음에 순매입액 계산을 하셔서 그게 순매입액이 이어지시고 다음에 매출원가 계산을 해서 매출원가가 이어지고 순매출액 계산에 순매출액이 이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매출총익이 나오는 T계정 구조인데 어차피 결과적으로 차변 대변의 합계는 동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T계정이 머릿속에 있으시면은 차변 대변을 그냥 맞추시면은 바로바로 풀려요. 됐죠? 저는 이제 모르신다는 생각하에 한번 T계정을 그려가면서 T계정의 숫자를 한번 채워가면서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으신 게 지금 총 매입액이 80만 원이래요. 자, 이 자리가 80만 원일 거고. 됐죠? 그러고 매입 할인하고 매입 환출이 8만 원, 2만 원이 있대요. 그럼 이제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이 10만 원이 있다는 얘기네요, 여기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순매입액은 80만 원에서 10만 원이 떨어지니까 모자라는 금액은 70만 원이시죠? 순매입액이 70만 원으로 이어지실 거예요. 여기가 70. 되셨죠? 원래는 순매입액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이제 차변 대변 합계를 맞추는 게 맞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맞추는 건 사실 문제 푸는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위에서 화살표를 땄습니다. 자, 마저 계속 갈게요. 자, 기초 상품이 12만 원이래요. 자, 그래서 여기가 기초 상품이 12만 원. 자, 다음 그러고 기말 상품은 지금 8만 원이 있죠? 자, 그래서 기말 상품이 8만 원. 비행기가 날아가네요. 자, 그래서 차변 대변을 내시면요. 이제 매출원가가 나오시겠죠. 자, 매출원가는 지금 얼마가 나오실 거냐면 매출원가는 차변 대변 비교를 하시면은 74만 원이실 거예요. 빨간색으로 쓸게요. 구분하기 쉬우라고. 됐죠? 자, 그래서 얘가 다시 매출원가가 요로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리 매출원가가 74만 원 보이네요. 74만 원. 다음 그러고 이제 총매출액이 나와 있으시죠? 자, 그래서 총매출액이 여기 있죠. 총매출액은 이제 초록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110만 원이래요. 자, 그래서 여기가 110만 원. 다음 그러고 나와 있으신 게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가 지금 얼마 있냐면은 8만 5천 원이죠, 합쳐서. 자, 그래서 여기가 8만 5천 원. 자, 그러면은 대변에서 차변의 모자른 금액만큼이 대변하고 차변 비교했을 때 차변짜리 모자른 금액만큼이 순매출액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다 그랬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01만 5천 원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리가 101만 5천 원이 되실 거고요. 두 개 금액의 차이만큼이 지금 나와 있으신 매출총이익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빼보면은 하반에 차변자리 모자라는 금액이 지금 27만 5천 원이 되실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 뭐 산식을 세워서 푸셔도 돼요. 아래 보시면 산식도 나와 있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면 박스에다 그냥 바로 차대 쓰시는 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제가 원리 원칙대로 문제 푸는 거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문제를 푸는 팁을 이제 조금 이제 드리면은 T계정 그리실 때 일단 T계정 생각하실 때 상품은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생각하시고요. 재무상태표를 생각하시고 재무상태표에 자산은 차변에 있고 부채하고 자본은 대변에 있죠. 그러면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있는 자리가 기초 자리예요. 그래서 자산 같은 경우는 기초가 차변이고요. 기말이 대변으로 갑니다. 이해되세요? 만약에 외상매입금이었다. 그럼 외상매입금은 부채거든요. 그럼 부채가 대변에 있죠. 그럼 외상매입금 기준의 T계정은 부채가 대변에 있으니까 기초가 대변이에요.
이해되세요?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리가 기초 자리예요. 계정 과목으로.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 자리가 기초입니다. 그래서 기초 상품 차, 기말 상품 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머릿속으로 분개 한번 해보세요.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다시 상품을 매입하면서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이 될 거고 대변에 현금이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 상품을 사니까 상품이 차변으로 왔죠? 그래서 총매입액이 차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빼는 매입 할인이나 매입 환출 같은 경우는 전부 대변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맞추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 맞춰보게 되면 총매입액이 차, 다음에 매입 환출 및 내누리가 대, 기초상품 차, 기말상품 대. 까지 되셨죠? 다음 그리고 총매출액 보이시죠?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이제 분개 한번 더 해보세요.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취하다.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그럼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 매출이겠죠? 그럼 매출한 금액은 대변에 상품 매출이 대변에 있죠? 매출했을 때는. 그래서 총 매출액이 되고요. 그러고 거기서 빼는 애들 매출 할인하고 매출에 누리는 차가 되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빼야 되는 계정은 원래 분계의 반대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쓰시면은 조금 문제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썼으면은 차변에서 대변 빼시거나 대변에서 차변을 빼시거나 결과적으로 금액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게 제일 빠르게 푸시는 방법이에요. 원래 차변 대변 쓰시는 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오프라인으로 직접 수업을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푸시는 방법을 두 가지로 보여드렸어요. 자, 다음 마저 계속합니다. 4번 갈게요. 자, 4번. 다음은 항공의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관련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기초 대손 충당금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기초에 대손 충당금이 얼만지를 몰랐대요. 근데 이 중에 기중에 사용한 게 대손 충당금이 2만 원이 있었대요. 되셨죠?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을 사용했으면은 대손 충당금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겠죠? 대손 충당금 사용 2만 원.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결산이 되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이 지금 4만 원이 있대요. 되셨죠? 그럼 이 자리가 결산 수정 전 대손 충당금 대충이라고 쓸게요. 4만 원이 있대요. 되셨죠?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지문은 의미가 사실 없어요, 지금. 되셨죠? 위에 있는 금액이 처음 기초 금액이 얼마냐고 그랬으니까 요만큼만 있으면 문제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음표에서 2만 원을 뺐더니 결과가 4만 원이래네요. 그럼 거꾸로 타고 올라가시면 물음표는 6만 원이 되시겠죠? 괜찮으시죠? 그러고 이 4만 원인 상태에서 아래 분기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800만 원에 대해서 1%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지금 문제가 질문이 나오신 거죠. 그러면은 전체 800만 원의 1%니까 8만 원을 못 받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현재 우리 회사가 4만 원만큼 못 받을 거라 생각되는 돈이 잡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4만 원만 추가 설정을 해주시면은 수정 후 대손 충당금은 8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되셨죠? 근데 이 아래 분계는 이렇게 풀 수는 있지만 사실 문제 푸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의미가 없는 문제죠. 되셨죠? 자, 다음 5번 가볼게요. 5번. 다음 자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옳은 것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죠. 자, 그래서 유가증권 파트를 보게 되면은 주식이라는 말을 딱 보자마자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저는 3번과 4번을 바로 지워요. 되셨죠? 왜 그러냐면은 주식이라는 거는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밖에 분류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주식은 회사에 돈을 빌려준 개념이 아니라 투자를 한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언제 망한다 정해놓고 하거나 아니면 언제까지 돈을 돌려줄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내가 너한테 돈을 투자할게. 너가 잘 되면은 나한테 돈을 줘. 일정 부분에 대해서 배당을 주렴. 이런 식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되셨죠? 채권이라는 거는 야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게. 언제까지 갚아? 라는 거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만기가 있어. 갚아야 될 날짜가 있는데 주식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투자를 할 테니까 너가 회사가 잘 돼서 돈을 벌면은 나한테 그 번 돈 중에 일부를 나한테 줘.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기라는 게 없어요. 되셨죠? 그래서 저는 보자마자 바로 3, 4를 지웠을 것 같아요. 되셨죠? 그러고 이 문제를 이제 또 봤을 때 저는 이제 뭘 또 챙겼을 것 같냐면은 이제 매도죠. 매도죠. 그러면은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 수수료 비용을 쓰시면 안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은 구입할 때 수수료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영업의 비용 900번대로. 근데 매도나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는 수수료 비용이 나오시면 구입 시 원가에 더해 주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20만 원이 더해져 있는 2번 체크했을 것 같습니다. 계산을 안 하고. 되셨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이에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한 그 외 나머지 유가증권들은 우리가 구입하는 입장이라면은 전부 다 수수료 비용을 더해준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1000주에 한 주당 7,000원에 구입하셨죠? 두 개를 더해서 700만 원에 수수료 20만 원까지 더해서 720만 원이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그리고 액면 금액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투자를 받는 회사의 입장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혹은 하는 회사의 입장. 되셨죠? 밖에 나가셔서 서점 같은 데 가셔서 물건 사실 때 맨 뒤에 보면 책의 가격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책의 가격에 뭐 25,000원 적혀 있는데 서점에서 사실 때 25,000원 다 내고 사시는 경우 없으시죠? 서점에서 보통 사시면 10% 정도 카드 결제하시거나 아니면 회원가입하면 깎아주거든요. 그러면은 책을 사는 사람의 입장, 지금처럼 주식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제 지출하는 돈이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짜리 책을 샀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25,000원짜리 책을 24,000원에 샀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24,000원짜리 책을 샀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판 사람은 25,000원짜리 책을 팔았는데 1,000원을 깎아줬어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굳이 액면가액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액면가액은 책 맨 뒤에 적혀있는 적혀있는 25,000원 금액이요. 쉽게 25,000원이라고 했을 때 액면가액이. 그래서 액면가액은 구입하는 입장에선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식 수가 안 나와 있으시면 액면가액을 이용해서 구하실 수는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나오면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답안에 가는 거 2번이시고요. 자, 다음 6번 한번 가볼게요. 6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가 있네요. 자,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이제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요렇게 중간에 이제 월할 문제가 나오시면 좀 주의하셔야 돼요. 감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산식 계산이 1년 계산이시거든요. 그래서 월할 계산이 나오시면요. 월할 계산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지금 같은 문제는 어차피 7월서부터 6월까지 하면 1년이니까 저 같으면 그냥 1년 계산을 할 것 같아요. 되셨죠? 그래서 감가 계산 공식을 보면은 지금 정액법이거든요. 그래서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예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시면 1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만약에 월할 계산하시게 되면은 사용한 월수 나누기 12까지 해야 월할 계산이 돼요. 되셨죠? 근데 어차피 지금 사용한 게 2019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용을 하고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사용했으니까 저는 1년이라고 보고 그냥 계산을 낼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래는 곱하기 6 나누기 12 곱하기 6 나누기 12에서 두 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계산을 안 할 겁니다.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취득원가가 지금 얼마냐면은 1억에 취득을 했대요. 그래서 1억 마이너스 잔존가액 빼라 그랬죠? 잔존가치가 1,000만원 나누기 내용연수가 지금 30년이라 그랬죠? 30년 하시게 되면은 9천만원 마이너스 다시 9천만원 나누기 30이네요. 되셨죠?
제가 계산기를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저는 계산기 바로 누를게요. 9천만 원 나누기 30 하시면요. 나오시는 금액이 300만 원이에요. 되셨죠? 요게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인 거죠. 300만 원. 되셨죠?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계산하시는 문제는 이제 일반 전표 풀듯이 분계를 하시면 바로 나와요. 됐죠? 혹시라도 분계 못 하시는 분은 요거 보시고 요거 보시고 되셨죠? 그러고 가로는 지금 보지 마세요. 부가세 지금 얘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 있으신 게 1번 판매시 대변의 취득원가죠. 자, 그래서 판매시 대변에 팔아먹는 거 건물 팔았죠. 그리고 취득원가가 얼마였냐면 1억이었습니다. 대변 자리 가는 게 1억.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자,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였냐면 300만 원이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차변에 받은 돈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뭘로 받았는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위에 건물은 1억 500에 처분을 했네요. 자, 저는 그냥 현금 받았다 생각하고 분개를 할게요. 요렇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은 차변 대변 합계 비교를 하셨을 때 차변 자리가 부족하시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대변 자리가 부족하시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시거든요. 차변의 합계가 지금 1억 800, 대변의 합계가 1억, 그럼 대변 자리 800만 원 모자라시죠? 그래서 분계는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 8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이에요. 자,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7번 갑니다. 7번. 자, 주 항공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총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 그럼 아래 내려오셨을 때 이런 내역을 보셔야 되는데 잠깐 깜질 한번 또 찾아보면은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는 크게 가격의 변화를 갖고 오거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거나 아니면은 용도 변경을 하거나 증축 보이시죠? 그다음에 개량, 개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뭐 건물에 냉난방 장치를 설치했거나 되셨죠? 시스템 에어컨을 달아서 위에다가 이제 천장 에어컨을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적 지출이 되실 수가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엘리베이터 설치 보이시죠? 되셨죠? 자, 그러고 이제 수익적 지출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거는 원상의 빨강색으로 체크해 볼까요? 자, 원상의 회복이라든가 현상 유지, 능률 유지 이런 것들. 뭐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자동차에 대한 엔진 오일 교환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무실의 형광등 교체비라든가 됐죠? 이런 것들. 뭐 사무실 형광등 교체비는 소모품비로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러고 요거 말고도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요런 거 보색이라든가 아니면 유리창 교체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적 지출에 해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시는 거는 10월 15일, 10월 25일 그래서 200만 원에 300만 원에서 다방엔 500만 원이 돼요. 괜찮으시죠? 자, 다음 마저 계속 가볼게요. 자, 다음 8번. 다음 자료 같을 때 판관비가 얼마일까요? 자, 이런 문제도 이제 실기 프로그램이 열려 있으시면은 실기 프로그램에 계정권 및 정규 등록을 들어가시면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암기를 해서 보통 푸는 편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정리 프린트를 드린 다음에. 그래서 판관비가 아닌 이제 영업 외 비용으로는 크게 꽁지가 비용자로 끝나거나 다음에 꽁지가 손실자로 끝나거나 되셨죠? 다음에 기부금,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다음에 꽁지가 차손자로 끝나는 거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이제 영업 외 비용으로 들어가요. 되셨죠? 그래서 다방에 가시는 거 3개를 지우고 나시면은 다방에는 100에 40에 80이니까 220만 원이겠네요. 그래 다방에 가시는 거 3. 되셨죠? 자, 다음 아래 갈게요. 자, 9번 다음에 대한 결산 정리 사항을 정리하면은 얼마일까요가 있네요.
자, 결산정리상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요. 보너스 문제예요. 덧셈 뺄셈 하시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외우세요. 선을 하나를 세로로 그리시고 보편적인 문제예요. 하셨죠? 무조건은 아니고 선을 세로로 하나 그리시고 순서대로 외우세요.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되셨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을 하나 그리시고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선급, 선수, 다음에 미수, 다음에 미지급 이렇게 외우시고 다음에 차변 자리 들어가는 거는 보통 자산 계정이고요. 다음 그러고 대변 자리 들어가시는 건 부채 계정이시거든요. 그래서 차변 자리에 적혀 있는 것들은 더해야 되는 거고 대변 자리에 적혀 있는 건 빼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당기순이익. 되셨죠? 그래서 미지급 보이시죠? 미지급 보이죠? 빼셔야 되고요. 다음에 선수 보이시죠? 선수 보이시죠? 빼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700만 원에서 300 빼고 200 빼시면 답안에 가는 거 1번. 으로 가시는 거고요. 분계를 한번 내보면은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푸시는 팁이었어요. 방금 해드린 건. 분계를 내서 정확히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자 비용이 300이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거든요. 미지급만 쓸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쓰시면은 차변에 비용의 발생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겠죠. 당기순이익이 수익 마이너스 비용을 한 이제 결과값이니까. 2번 같은 경우도 분계를 마저 내보게 되면은 차변의 임대료, 대변의 선수 수익이거든요. 그러면은 차변 자리에 임대료 수익이 왔다라는 거는 차변의 수익의 소멸이거든요. 그러면은 수익이 줄어든 거예요. 그럼 비용이 늘어난 거랑 같은 효과가 오겠죠. 그래서 수익이 줄어들면은 마찬가지로 같이 줄어들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뭐 문제 푸실 때는 도움은 되긴 할 텐데 이런 문제 이제 FAT 1급은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한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보시는 이제 수험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센스 있게 이렇게 채운 다음에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쓰시면 바로 나와요. 웬만한 문제는 돌발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아래 내려갈게요. 자, 10번. 다음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동그라미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 50만 원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고 적혀 있네요. 그죠? 요거 보시고 미지급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사온 게 상품이시죠? 그럼 결과적으로 돈을 못 줬다라는 거는 상품 사고 돈을 못 주면 외상 매입금. 그 외적으로 상품 말고 그 외적으로 돈을 못 주면은 미지급금인 거예요. FAT 1급 기준으로는. 되셨죠? 그래서 대변 자리가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 게 외상 매입금이 50만 원이 있는 지문들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외상 매입금 50만 원, 외상 매입금 50만 원. 차변의 상품은 100만 원. 차변의 상품은 100만 원? 틀렸네요. 다음에 차변의 상품 100만 원? 틀렸네요. 자, 그러고 잠깐 일단 지우진 않을게요. 아래 문제가 더 있구나. 자, 차변 상품은 조금 이따 체크를 해볼게요. 50만 원까지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상품 매입 대금 잔액 50만 원은 주 세무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다 보이시죠? 배서 양도하였다. 자, 그러면 일단 위로 올라오셔서 어음 자리에서 이제 배서 양도가 나오시는데 어음에 대해서 어음의 배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추심, 할인, 배서 양도. 근데 이게 각자 뜻은 있는데 사실 우리 시험 문제 푸시면서 뜻이 중요하진 않아요. 되셨죠? 그래서 추심, 할인, 배서 양도가 나오시면은 웬만하면 대변에 받으러 엄이구나 가 포인트예요. 추심, 할인, 배서 양도가 나오시면은 웬만하면 대변에 받으러 엄이고 되셨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차익거래 들어가거나 이런 상태가 되시면 예외는 있는데 웬만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심, 할인, 배서양도가 나오면 대변에 받으러움이고 그래서 배서양도 보이시죠? 대변에 지급어음 적혀 있는 거 틀린 거예요. 되셨죠? 아까 이제 매입처문 처음부터 걷으니까 그러면은 외상매입금 50만원, 받으러움 50만원, 외상매입금 50만원, 받으러움 50만원 여기까지 맞고요. 자, 아래 운반비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 지급했고 현금 지급 근데 이제 모든 구입시 비용은 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운반비 따로 쓴 금액은 X, 답안에 가시는 3번. 이렇게 오시겠네요. 되셨죠? 그래서 매입자 입장에서는 구입하는 비용은 더 하셔야 됩니다. 3. 그래서 여기까지시고요. 자, 다음에 부가세 시간에 마저 수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